다가올 2023년에 대한 기대로 세계가 들떠있던 2022년 마지막 밤, 그 순간 폐허로 변해버린 곳 우크라이나 점령진의 러시아군의 숙소였습니다. 미국산 첨단 무기 하이마스의 표적이 된 러시아군 주둔지, 공격한 우크라이나 측은 약 400명이 숨지고 300명 다쳤다고 주장했고, 러시아군 역시 89명이 숨졌다며 전쟁 이후 최대 피해를 인정해야만 했죠. 그리고 이 책임을 병사들에게 돌린 푸틴과 러시아, 휴대전화 금지 수칙을 어긴 장병들 때문에 위치가 노출됐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반면 병사를 한 곳에 몰아넣은 건 지휘관이다, 또 하이마스 사정권 내 병사와 물자를 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내외적으로 점점 조여오는 푸틴을 향한 압박, 여기에 하늘마저 푸틴을 돕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바로 기상이변 현상까지.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슬로프, 대신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푸른 잔디뿐입니다. 눈이 실종된 알프스 지역 스키장의 모습입니다. 스페인 북부의 빌바오는 1월 기온이 무려 섭씨 25도까지 올랐습니다. Ha hecho mucho frío y estamos en enero. 폴란드, 덴마크, 체코, 네덜란드,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까지 8개 나라가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수도 파두츠는 20도, 체코의 야보르니크 19.6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역시 18.9도라는 기록적인 고온을 기록했는데요. 이 상황이 가장 달갑지 않은 사람, 바로 푸틴이겠죠. 시계를 작년 8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유럽 각국이 그야말로 짠내나는 에너지 절약 구호를 외쳤는데요. 대표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샤워 2분, 양치에는 한 컵만, 그리고 사우나 천국 핀란드는 사우나 혼자 말고 여럿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죠. 바로 푸틴의 밸브 잠그기, 에너지 무기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푸틴의 목적 정리하면 첫째,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줄여서 둘째, EU, 나토 각국 내부에서 에너지난에 취약한 계층,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의 불만 최대한 키우고, 셋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 내분을 일으킨다는 이른바 불만의 겨울 만들어서 서방 단일 대우 무너뜨린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유럽의 에너지 수입처 다각화, 또 절약 캠페인과 함께 변수로 등장한 예상치 못한 유럽의 더운 겨울, 이에 따라 난방 수요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 8월 340유로 넘겼던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 지난 2일 기준 77유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동맹국 얼려버리길 원했지만 날씨조차 우리 편이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이 조롱 섞인 발언이 등장한 이유인데요. 실제 전쟁에서 절대 가볍지 않은 변수이자 나폴레옹과 칭기즈칸 두 세계적 정복군주의 운명을 가른 측면, 바로 이 날씨와 기후 변수였는데요. 먼저 나폴레옹의 1812년 러시아 원정, 당시 영하 38도까지 내려간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주석으로 만든 프랑스군 단추가 스스로 산산조각날 정도였고, 동사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던 나폴레옹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유럽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죠. 여기에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 역시 기후 변수가 작용했습니다. 13세기 초 몽골 초원 통합에서 시작해 북부 중국 포함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여기에 중동과 동유럽까지,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발트해 인근까지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한 그들, 당시 몽골 초원과 중앙아시아가 천여 년 사이 가장 따뜻하고 또 상대적으로 덜 건조했다는 게 미 국립과학협회부의 분석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이웃 국가의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더해졌지만 생산력 높이고 군사력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기후 역시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과거 나폴레옹을 쓰러뜨린 동장군의 힘을 다시 한번 빌리려던 러시아와 푸틴, 기후라는 변수가 이번에는 푸틴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황은 러시아에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드니프로강 동쪽으로 러시아 측의 말을 빌리면 전략적 후퇴와 함께 한숨 고르고 장기전을 바라보는 모양새인데요. 전쟁 전 차지했던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등은 여전히 러시아가 지키고 있지만, 전쟁 초반 키이우 인근까지 진군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러시아 본토 일부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물론 푸틴과 크렘린, 관변단체 적절히 활용하면서 전쟁 수행 의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전쟁으로 숨진 러시아군 내 부인들 모임이라는 한 애국주의 표방단체, 전면적 동원령 발령과 함께 징집 대상자 해외 도피 막기 위한 국경 폐쇄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Это наш священный долг перед предками и потомками. Нрав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правота на нашей стороне.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건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 목표는 1991년 국경을 회복, 올봄에 대대적 공격 계획하고 있다며 다가올 3월 치열한 전투를 예고했습니다. 급박해지는 상황 속 최근에는 러시아군 전사자의 시신이 몸을 숨기기 위한 엄폐물로 쓰인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유엔이 집계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최소 6,800여 명, 양측 합친 군인 전사자는 최소 수만에서 많게는 10만 이상. 이 전쟁을 그칠 명분을 아직은 찾지 못했다는 양측, 그 사이 소중한 목숨은 지금도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